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토마토 모닝쇼 김수경입니다. 일단 전날의 폭락세는 진정이 됐습니다.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춘에 그친 FOMC 약발보다는 유럽 리스크가 좀 다소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시장에 통했는데요. 트로이카와 그리스가 진통 끝에 2년 긴축 시한을 연장을 하는 데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또 드라기 총재도 독일 의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채권 매입의 반기를 들고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해법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유럽 문제 아직까지 좀 코너를 돌았다고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만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좀 거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막혔던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을 재료가 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장은 상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장에 좀 만회가 됐을지요. 현재로 넘어가서 마감 결과 체크하겠습니다. 신한글로벌의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욕장의 이슈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마감 스케치 해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좁은 범위의 등락을 보인 끝에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중국의 9월 PMI 제조업 지수가 49.1을 기록해 3개월 최고치로 상승했다는 소식과 다우지수의 구성업체인 AT&T와 보잉의 분기 실적 개선 소식에 개장 초에 어제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증시는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로존 우려가 여전히 증시의 상승을 저주하는 상황을 연출했는데요. 마켓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10월 유로존의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가 45.8을 기록해 전망치였던 46.5를 밑돌면서 최근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증시는 FOMC의 금리 결정과 성명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로 돌아섰고 이후 하락 반전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성명서에 따르면 연준은 현 초저금리 정책을 2015년 중반까지 지속하기로 했으며 현 모기지 담보증권 매입을 현 수준대로 유지하는 등 기존 부양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 어제 폐장 후 증시의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과 함께 향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페이스북의 주가가 19%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깜짝 실적을 이유로 시티그룹과 BOV 등 다수의 증권사들은 페이스북에 대한 매수 추천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연방검찰로부터 모기지 사기 혐의로 제소됐다는 소식에 BOV의 주가가 0.5% 하락했습니다. 검찰 측은 BOV가 인수한 컨트리와이드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국채 몰기지 업체인 프레디맥과 페니메이가 약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 침체를 이유로 벨기에의 생산 공장을 폐쇄하고 직원 4,300명을 해고한다고 밝힌 포드 자동차의 주가가 1.7% 상승했고 증권사 레이먼 제임스의 매수 추천으로 가전제품 업체인 월풀의 주가가 1.6% 올랐습니다. 반면 온라인 기반 DVD 대여 업체 넷플릭스는 지난 분기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 발표로 12% 하락했으며 레스토랑 체인인 버팔로 와일드 윙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 분기 실적이 증시 전망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에 주가는 11%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치마크인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어제보다 상승한 1.775%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Q3 이후에 주택과 또 고용지표 개선에 좀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신규 주택 판매가 지난달 판매치가 발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월 미국 내 신규 주택 판매가 전달 대비 5.7%가 늘어난 38만 9천 건을 기록해 전망치였던 38만 5천 건을 상회하면서 2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북동부에서 16.7%, 남부에서 16.8%, 서부 지역에서 3.9% 각각 판매량이 증가한 반면 중서부에서는 37.3%의 급감세를 보이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9월 중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대비 11.7%가 상승한 24만 2,4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그리스가 2천억 유로 규모의 민간 채무 재조정을 마치고 이어 ECB의 국채 매입 계획으로 인해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의 하이에나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그리스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즈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뉴욕에 본사를 둔 헤지펀드인 더드포인트는 이달 초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리스와 함께 재정 불량국인 포르투갈을 지목하면서 그리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포르투갈과 비슷한 형태로 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국채 매입을 정당화했고 글레이락 캐피탈과 퍼트리 파트너스 등 다른 헤지펀드들도 지난 수개월간 그리스 국채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실제로 2042년 만기 예정인 그리스의 국채 가격은 지난 6월 총선 전만 해도 12유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배 이상이 오른 25유로를 기록하고 있고
어제 2023년 만기 그리스 국채 금리는 16.5%를 기록해 이달 초보다 3%포인트가 낮아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네, 연건이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욕장 연결을 해서 마감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전날에 좀 급락을 크게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저점 근방에서 고점 지켜내지 못하고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유럽장에서는 뉴욕보다는 좀 약간은 조금 더 여유를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마감 확인해 보시죠. 김민지 기자입니다.